안녕하세요.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을 티슈처럼 가볍게 뽑아 토론해 봅시다. 2030 티슈 토론의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하게 된 방송인 이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게 된 대학생 류태영입니다. 2030 티슈 토론 진행에 앞서 먼저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30 티슈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바쁠 때는 바짝 일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마음껏 쉬자, 이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판교 IT 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4차 산업이 발달한 만큼이나 굉장히 전문 직종부터 IT, 이런 전문직이 굉장히 강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시간이라는 규제보다는 개인의 개성 또 탄력적인 근무가 조금 더 중요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또 주 단위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월 단위로 관리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반대 측에서도 의견 말씀해 주시죠. 현재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는 채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됐는데요.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지 않은 제도를 다시 손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제도가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월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정말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 아래에서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노측이 사측에 의해 강요당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먼저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두 분이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입론 중에 IT 업계에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크런치 모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IT 업계나 게임 업계에서 프로그램 출시를 1, 2주 앞두고서 정말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노동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노동 형태 때문에 2017년 게임 업계의 한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크런치 모드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IT 업계의 창의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창의성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 52시간제를 근무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52시간으로 오히려 그것이 유지되게 된다면 일을 할 때 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휴가를 오히려 다녀올 수 있는,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IT 업계에서 환영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총 개가 같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워킹 아워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워크와 그 라이프의 밸런스를 따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휴식 시간은 주어지니까 너희가 힘들 때 완전 힘들어도 괜찮아 라는 주장으로 들려가지고 저는 그거는 저희 현대사회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시간 휴식 제도를 중간에 충분히 준다고 분명히 말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결국 노동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이 관점, 그리고 이 생각이 저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준에서 노동자도 일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찬성 측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과 노동 시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주 단위로 관리하고 세계 각국은 월 단위로 관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점은 그럼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강하고
강하고 엄격한 규제가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왜냐? 네, 이거 제가 티슈 쓰겠습니다. 네, 티슈 찬스 쓰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 노동자들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노동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240시간 많은 1967시간으로 2019년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멕시코에 이은 세계 2위인데요. 결국에 이렇게 많은 노동시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노동시간의 관리가 있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입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씀에 따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굉장히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주 52시간 제도를 풀게 되면 오히려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저희가 야간 일하는 시간 또 이런 모든 시간을 합쳤을 때 오히려 휴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뽑을 겁니다.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주 시간 단위로 관리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 모든 국가들이 저희가 모든 면만 볼 수는 없고 저희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서도 일부 전문직의 경우 또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이 주시간 관리 단위를 폐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주시간 단위, 물론 하루의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이니만큼 본인이 그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지금 열띠게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는 노동시간이 우리나라가 워낙 많은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일과 휴식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일을 할 때 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기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도 사실 그런 면이 있고 뭐 건축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일부 업종은 노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 업무 시간이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반대쪽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IT 업계, 방송업계, 운송업계 등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 측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특히 언론업계, 방송업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자가 취재원을 만나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생각했을 때 사실 취재원을 만나러 가는 그 이동 시간조차도 사실 근로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부 입장에서 행정법으로 그리고 행정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한 다음에 이러한 사안들도 모두 노동시간 안에 포섭을 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찬성 측 입장이고 또 저는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모든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인터뷰 중 A씨가 했던 말인데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그분은 투잡을 뛰었다고 합니다. 이윤즉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원래 받았던 야근 추가 수당이 없어져서 오히려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월 52시간으로 추가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또 건강한 직업적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직접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하고 앞으로 또 하게 될 2030 세대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도 있으셨을 거고 더 많은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말씀씩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가장 30대 초반이니만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2030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자유토론에 못한 말을 한마디만 추가하고 내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건강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찬성 측 토론자님께서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건강을 해친다면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2017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평균적으로 매일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 걸러 하루, 그리고 일주일 걸러 일주일 이렇게 노동시간이 확연하게 바뀌는, 밤낮이 바뀌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이 2.34배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은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국가나 아니면 정부 그리고
공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있고 노동에 관한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욕심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발언 마무리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2030 TC 토론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